자, 이제 살만한 종목을 찾아볼까요? 신강섭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석입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1% 안팎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약한 가운데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 쪽 그리고 항공 일부 종목이 오전장에서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네요. 금요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옵션 만기인 날에 이제 전일 제가 시장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거고 오히려 플러스 마감할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사실은 오전 아침에 한 9시 30분까지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0.7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지금 갑자기 좀 빠지고 있죠. 지금 이제 왜 빠지는 요인을 보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좀 관심 종목을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이 빅텍 같은 종목들 조금 일단 우리가 관심 종목, 이 종목을 찾아낸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었던 사실인데, 오늘 밤에 오늘이었죠. 새벽에 열병식을 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17일 일요일 날이죠. 이제 이틀 뒤에 북한에서의 최고인민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남 전략이 어느 정도 반향성이 나옵니다. 왜 꼭 이럴 때 하느냐? 차주에 굉장히 큰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20일 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북한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이든 정권에 출범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그에 대한 부분에 인해서 어느 정도 대미에 대한 이 전략을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북한과 뭔가 미국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조금 좀 정권이 바뀌니까 뭔가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군사적인 이런 대응과 뭔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도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해부터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핵무장 관련된 이런 도발들이 굉장히 수차례 많이 나왔던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러한 비슷한 형국에 이제 지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3,04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선물 지수를 이제 퀀트로 분석해 보니까 선물 지수의 이전의 전저점이 415.00입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3,040포인트인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이탈이 나오면 조금 시장이 조금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정을 기간 조정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대거적으로 많죠. 전자닉스도 같이 빠지면서.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수 포인트죠. 3,04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선물지수 415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겠죠. 이 구간을 이탈을 나오면은 우리는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던지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셔서 다음 차례에 이 랠리를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3,040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를 준비해 봐야 될 텐데요.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부터 챙겨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좋았을 텐데, 일단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갑자기 이제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한 2주 정도의 지루한 행보 국면을 좀 보이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한 7.8% 정도의 수익이 좀 도달된 상황입니다. 약간 지금 오늘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이제 플로라는 SK텔레콤과 연계한 음악 어플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TVN 모빌리티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K텔레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TVN 모빌리티가 이제 우버와도 같이 손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제 사실은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게 사실은 뭐 테슬라 커넥트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도 급등이 나오고 뭐 사실 무금이야 소식이 나왔는데도 급등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도 좀 마찬가지의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우버와의 뭔가 밀접한 연관 가능성들이 뭔가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리뷰를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종료되는 시점 전후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일단 그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2차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9%의 수익이 좀 달성이 됐고 지금도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만 원 이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아마 이 종목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뭔가 좋은 빅파와의 그런 미팅 소식과 뭔가 계약 관련된 소식을 좀 기다리신다면 마지막 불꽃 슈팅이 한번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3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9만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오플로우 일단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편안하게 9만 원 근처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오플로우 수익 축하드리면서 종목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우리 절반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3차 목표가 9만 원까지 한번 향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시장에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들어갈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이제 갤럭시 S21 언팩 행사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요번에는 좀 슬림하게 나오고 좀 더 크기도 지금 작게 나오는 모델도 많이 나와서 저도 사고 싶은데 그와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PCB 인쇄로 기판의 숨은 보석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만 공개하겠습니다. DAP라는 종목을 4,935원에 실시간으로 편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DAP고요. 코드 번호는 066900이라는 종목입니다. DAP를 실시간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PCB, 인쇄회로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PCB가 굉장히 좀 많이 쓰이죠. 기판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 정장 부품, 뭐 카메라 부품 쪽에서도 같이 사용되는 이런 PCB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PCB 관련돼서 최근에 점유율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PCB를 이제 빌드업을 통한 이런 사업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점유율이 1위를 달성했는데 대부분 이제 PCB 1등이 대덕전자고 뭐 코리아 서킷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반기에 점유율을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이 스마트폰 메인 기판 사업을 어느 정도 이제 1등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도 철수하고 대덕전자도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낙수 효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DA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 스마트폰 내 주기판 HDI 시장 경유율이 1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아마도 지금 뭐 코리아 서킷, 3등은 이제 일본의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3등에서 1등으로 올라섰던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대한 PCB의 이런 실적적인 변화가 굉장히 증가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갤럭시 S22 신제품 수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되는 뭐 회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오늘부터 이제 27일까지 예약 판매 기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29일 날 전 세계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전 전 시리즈보다 가격도 뭔가 저렴해지고 뭐 뺄 거를 다 뺐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판매 물량이라든지 그에 대한 부분이 실적과 같이 연관된다면 뭔가 갤럭시 S21 관련된 신제품 수혜를 어느 정도 아마 최근 뭐 이제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DAP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로 이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판매 실적과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DAP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갤럭시 S21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3,000원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뭐 5,000원 가까이 레벨업이 된 상황인데, 이 뭐 차트를 좀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 최근에 많이 올랐구나 생각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최근 상승률이 좋지만 10년이나 20년 차트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많이 좀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2012년, 2013년도에 11,000원 정도의 주가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가 좀 실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전 갤럭시 시리즈에서 코리아 서킷의 물량을 어느 정도 뺏기면서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에 점유율 1등을 달성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인 매물대가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단기적인 매물대를 좀 따져본다면 지금 한 5,500원 정도의 단기 매물대가 상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목표가를요. 뭐 1차적으로 5,500원 잡아야 되겠지만 조금 멀리 보는 관점으로 한 달 정도는 좀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목표가를 6,200원 선으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목표가 대비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4,3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6,200원 DAP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에 또 방송을 하신다고요? 네, 내일 이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매경의 TV를 통해서 튀는 종목을 잡아라. 네. 종목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그 이후에 10시부터 12시까지 MBN고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신광석 매니저 공개 방송을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작년부터 계속 언급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는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듣고 싶으시면은 내일 한번 오전에 여러분들 TV 보시고 공개방송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